오늘은 둘째 아이를 낳은 후 속이 조금만 불편하면 편두통이 오면서 치통이 심해지고 하루 종일 구토를 계속하였던 49세 선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선우님은 학원 선생님이세요. 얼굴은 하얗고 목소리는 속삭이듯 조용조용하시고 평소에 몸에 기운이 없고 체력이 약하시며 늘 소화력이 약해 음식 먹기가 조심스러운 전형적인 소음인 체질의 여성이지요. 참고로 선우님은 평소 혈압이 90에 55 정도로 저혈압이세요. 잠은 잘 주무시고 대변은 약간 무름변으로 하루 한 번? 일은 학원에서 5~6시간 정도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약해서 늘 힘에 부치시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선우님이 가장 힘드신 건 이렇게 음식을 조심하면서 먹어도 어느 날 몸이 좀 피곤하면 속이 불편해지면서 머리가 심하게 아파오고 치통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계속 울렁거리면서 하루 종일 토하고 토하는 것이 좀 약해지면 기운이 완전히 빠지면서 속이 덜덜덜 떨리시죠. 이게 둘째 아이 출산 후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최근 5년 전부턴 토하는 증상이 너무 심해져 가끔은 아이들 수업도 못 하실 때가 있으시대요. 제가 그런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으신 거예요? 라고 여쭈니 소화가 좀 불편하고 편두통이 오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종일 토하면서 몸이 깔아지고 힘든 건 서너 달에 한 번. 하지만 평소에도 머리는 늘 맑지 않고 무겁게 짓누르며 몸이 편치 않지요. 제가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병이 벌써 15년이나 되셨고 심해진 건 5년 정도나 되셨잖아요. 라고 물으니 선우님은 진통제는 먹으면 속이 너무 더 불편해지고 여기저기 병원에서 지어준 약은 크게 효과가 없어 안 먹게 되었다고. 이게 증상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약을 먹어도 두통이 낫질 않고 그냥 계속 토하고 더 이상 토할 게 없을 때까지 증상이 멈추지 않는다 하세요. 그러시면서 몇 달 전 강남에서 담조병을 전문적으로 고치는 한의원을 찾아가 거기서 2달 동안 한약을 먹었었는데 그때도 별로 효과를 잘 모르겠어서 그만두었다고. 이후엔 누가 소금물을 먹으면 속이 편해진대서 한동안 소금물을 먹었는데 이게 의외로 속도 편하고 어깨 뭉친 것도 많이 좋아져서 한동안 고쳐진 줄 알았다고. 그런데 소금물을 먹는 중에도 다시 머리가 아파하고 저번 주엔 구토증이 오히려 더 심하게 오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만두었다 하시며 한숨을 푹 쉬시네요. 왜 자신도 이런저런 치료가 별 효과가 없으니 실망감도 속상함도 함께 떠올라 그러셨겠죠. 제가 병원 검사엔 위 상태가 어떻대요? 하니 병원에선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다 했는데 처방해준 약은 자신에겐 아무 효과도 없었다고. 자신은 평소 속쓰림이나 신물이 오르는 증상은 별로 없다 하셔요. 평소 식습관은요?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에는 밀가루나 찬 음식은 아예 안 먹고 커피도 위가 아파서 끊은 지 오래되었고 운동은 맘 먹고 좀 걸은 날엔 금방 몸살이 나고 몸이 더 힘들어져 운동이 무서워 못하겠다 하세요. 혹 말씀 안 하신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는 평소 어깨가 돌을 얹어 놓은 듯 너무 무겁고 힘들면 윗등이 몹시 결리는 거? 또 현재 갱년기열이 훅 오르는데 그건 심하지 않고 피부는 올해부터 몸이 가려워 긁으면 부풀어 오르는 게 있어 피부과에서 두드러기 약을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시네요. 참 자신은 장소가 바뀌면 변을 잘 못 보고 변을 잘 못 보면 배가 답답해지면서 뒷목과 몸 전체가 뻐근해지면서 몸이 힘드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너무 증상이 이것저것 많아 머릿속이 복잡하실까요? 아니면 원인은 간단하네 라는 병을 꿰뚫어 보는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렇게 많은 증상을 호소하시는데도 상담을 하는 도중에 선우님은 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 선우님은 심장과 위장의 기운이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타고난 소음인 체질 같아요. 소음인은 심장의 양기가 부족하여 인체 전체의 열 에너지가 부족한데 특히 위장의 양기도 부족해서 평소 소화력이 약한 체질이에요. 여기에 선우님은 2번의 출산 후
체력과 혈액이 현저히 약해지고 여기에 약간의 냉기가 몸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 둘째 출산 후부터 소화가 안 되면 두통과 치통이 이후에 구토를 계속 하였다 했잖아요. 원래 소화가 안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두통이 오진 않거든요. 대개 평소 혈액의 질이 약해져 있는 사람에서 냉기가 윗등이나 머리로 침범했을 때 두통이 오면서 소화까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리고 이렇게 냉기가 들어오면 마치 추우면 코에 콧물이 생기듯 위장에도 들어온 냉기에 의해 가래 같은 담음이 금세 만들어져요. 그게 속을 계속 울렁거리게 하면서 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코가래가 있어도 이게 농축되어 코 안쪽에 달라붙으면 코 가래를 잘 뱉어내지 못하듯 위장의 가래도 열에 의해 금방 농축되어 좀처럼 잘 나오질 못해요. 계속 미식거리고 다른 것들을 토해낼 뿐이죠. 그리고 이런 증상은 비염이 자주 반복되듯 조금만 몸이 힘들어도 때론 찬 냉기가 내 몸에 조금만 다시 들어와도 두통과 함께 구토증이 다시 시작되고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 선우님의 치료는 이런 원인들을 해결하고 다스리면서 근원적인 체력과 혈액의 질을 올려주면 어느 정도는 증상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현저히 약해진 혈액과 체력을 올려주면서 심장과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양기를 충전해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물론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들도 보조적으로 더해서요. 여기에 잦은 냉기로 인해 위장에 가래 같은 담음이 생겨 울렁거림과 구토를 유발하니 명치 주위에 있는 오래된 담음을 녹여 없애주는 약초도 일정 기간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 양기가 충전되어 혈액이 잘 돌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오래된 담음이 녹으면 쉽게 체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어 머리가 아파지고 토하는 증상은 어느 순간부턴 훨씬 덜해지게 될 거예요. 물론 평소에 찬 냉기가 들어오지 않게 보온에 아주 신경은 써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선우님은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약사님 말씀대로 다 해볼 테니 꼭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하시네요.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다만 지금은 체력이 약해 조금만 무리해도 몸살이 나시니 제가 운동을 시작하라고 할 때까진 운동도 하지 마세요. 만약 조금 하고 싶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부드럽게 걷는 걸로, 이게 괜찮으면 조금 빨리 걷는 것만 해주시고요. 또 당분간 음식은 푹 끓여서 소화가 잘 되게 드셔주세요. 선우님은 심장이 너무 느리고 약하게 뛰어 위장도 너무 약하게 움직이니 음식이 다 분해되지도 흡수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거든요. 고기도 푹 익혀서 입에서 그냥 녹아내릴 정도로 부드럽게 드시고 소고기는 육 사시미로 생으로 잘 씹어 드셔보시고 야채나 나물도 될 수 있으면 푹 익혀서, 참 소금은 좋은 소금으로 음식에 적당히 짠맛을 주는 건 좋아요. 또 몸이 좋아지면 점차 좋은 기름이나 좋은 식초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선우님은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은 운동을 안 해도 된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라며 밝게 웃으시네요. 참고로 선우님에겐 다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갱년기로 미약한 열이 오르고 그게 피부 두드러기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처방엔 피부나 가슴에 생긴 미약한 열을 가라앉혀주는 약초도 필요해요. 또 현재 약간의 냉기로 머리가 자주 띵하고 무거우니 두피에 정체된 냉기를 살짝 내보내주는 약초들도 1차엔 필요하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래 몸이 냉하고 양기가 부족한 체질이다 하더라도 현재 피부에 미약한 열로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있으니 몸에 열을 주는 약초들은 용량에 아주 신경 써야 하죠. 그럼 선우님은 한약을 먹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냐고요? 그럼요. 선우님은 한약을 11분씩 2번 정도 드신 후 늘 머리가 막지 않고 무겁고 띵하게 아팠던 증상이 없어진 것 같다고, 소화도 좀 나아졌는지 최근엔 피자를 먹었는데도 소화가 잘 되고 머리가 안 아팠다며 한약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피부가 좀 더 가려워진 것 같다고, 또 예전에 엄마 병수발 할 때 관절이 많이 아팠었는데 요새 그 관절이 다시 아파진 것 같다며 약을 드시면서 느껴지는 다른 반응들을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맞아요. 한약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가령 피부가 좀 더 가려워진다거나 예전에 아팠다가 안 아파진 것도 몸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아파진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몸의 순환이 점차 좋아지면 이러한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 계속 드시면서 지켜보게요. 다만 피부는 너무 가렵지 않게 더 신경 써볼게요. 참, 소화력이 좋아졌다고 밀가루 음식을 더 늘리시면 안 돼요. 밀가루 음식은 몸에 들어가면 그 끈적한 성질로 인해 혈관에 오래 정체되면서 염증이 잘 생기게 하거든요. 그러니 밀가루나 설탕, 튀긴 음식은 최소한으로 해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선우님은 피자 먹고 처음으로 별 문제 없이 지나가서 제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음식을 조심해 볼게요. 라고 조용히 웃으시네요. 그리고 한약을 2달 정도 더 드신 후엔 소화가 안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스스로 내려가고 두통이나 구토증은 이후로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두드러기 약은 하루 한 번 먹던 것을 3일에 한 번 드시고 계신다고. 최근에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후 예전처럼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올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증상 없이 잘 넘어갔다고. 자기가 봐도 예전보다 소화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며 흐뭇해 하세요. 저는 저대로 2번 정도 한약을 더 쓴 후 선우님의 맥박을 보니 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졌던 맥박의 파동이 정말 90% 이상 맑고 탄력 있게 뛰는 거예요. 맥의 힘도 더 강하고 힘있게 느껴지고요. 와, 몸이 좋아지는 속도가 처음엔 느리더니 어느 정도부터는 훅 올라가네요. 제가 선우님께 이제 맥박이 90% 이상 좋아졌으니 한약은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드시면서 점차 끊어보게요. 한약을 끊고도 당분간은 냉기나 큰 스트레스는 조심하시고요. 참, 혹시 소화가 안 되면서 속이 다시 울렁거리거나 감기가 오래가는 듯하면 저에게 다시 오세요. 그때는 한약이 아니라 과립으로 하루 이틀 만에 금방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냉기도 과로도 심한 스트레스도 조심조심 하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선우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자신의 병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서요. 또한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제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이제까지 3달 동안 편두통과 치통, 구토증은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어깨가 짓눌리고 등이 결리는 증상도 한결 부드러워져 어디 크게 불편한 곳이 이젠 별로 없게 느껴지니 이젠 제발도 걱정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생각보다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한약을 거의 90일 이상을 먹은 건데 병에 비해 치료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맞아요. 우리 선우님의 경우는 생각보다 치료가 오래 걸린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심장과 위장의 양기가 부족한 허약한 체질에서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고 혈액의 질까지 약해진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냉기까지 들어와 이로 인한 담젖병까지 생기고 여기에 갱년기로 호르몬 분비까지 약해져 기본 체력과 혈액의 질이 더욱 약화된 지금의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올려주며 냉기를 없애고 종국엔 피부 두드러기까지 완화시키기엔 우리 선우님의 병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오랜 구토증으로 그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께 동양의학으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유하는지에 대한 희망이 되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